여러분 혹시 전세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주택 임대 방식인데요.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지배해온 이 제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월세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죠. 오늘 이 거대한 지각 변동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서울에서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월세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 아니, 월세가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전세랑 월세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전세는요, 아주 큰 목돈, 그러니까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한 번에 맡기고 2년 동안 월세 없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반면에 월세는 좀 더 익숙하실 텐데 비교적 적은 보증금에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고요. 바로 이 두 시스템 사이의 균형이 지금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임대차 시장의 대전환. 과연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면 이건 정말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세요. 56.5%. 이게 지금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숫자죠? 불과 몇 년 전, 2020년만 해도 38.9%였거든요? 이게 지금 과반을 훌쩍 넘어서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전세의 시대가 가고 월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바로 이 상승 속도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다른 거, 그러니까 집을 사거나 전세 들어가는 가격보다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정말 압도적으로 가파르죠. 그러니까 그냥 월세 계약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월세 가격 자체가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월세 없이 살 수 있었던 전세, 이거 세입자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둘의 셈법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전세는 집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가 된 거예요. 자, 먼저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예전처럼 금리가 높으면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만 넣어놔도 쏠쏠했는데 이젠 저금리 시대라 이자 수익이 거의 없죠. 거기다 법 때문에 맘대로 전세금 올리기도 힘들어졌어요. 반대로 세입자는 어떨까요? 일단 대출이 꽉 막혀서 몇 억씩 하는 전세금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졌습니다. 차주 3천억 원. 이게 2023년 단 1년 동안 보고된 전세 사기 피해 금액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내가 평생 모은 돈 내 전세산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 이게 사람들을 전세 시장에서 떠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의 선택 문제만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서울과 수도권의 고질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집들 종류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한 54% 정도로 절반이 좀 넘죠.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바로 이 아파트잖아요. 바로 이 아파트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이러면 시장이 받는 충격은 훨씬 클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럼 아파트 공급이 왜 막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돈 문제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파트 짓는 데 드는 공사비가요, 2021년 이후에 무려 48%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재값 올랐지, 인건비 올랐지, 이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선 집을 지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결국 새 아파트 짓는 걸 멈추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공사비가 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공급 절벽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서울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물량이 2025년부터 확 줄어드는 게 보이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새로 지어지는 집은 없어진다.
그럼 당연히 남아있는 집들의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상황이 정말 복잡하죠. 그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정부의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전략은 이른바 투트랙 전략입니다. 한쪽으로는 대출을 꽉 조여서 너무 뜨거워진 수요를 좀 식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앞으로 이만큼 집을 많이 짓겠다 하고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해서 시장에 안심을 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합쳐져서 앞으로 우리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사라지고 집은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낼 새로운 표준, 이른바 뉴 노멀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내놓는 전망은 아주 명확합니다. 월세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매달 이렇게 비싼 월세 낼 바에야 차라리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비싼 월세가 사람들을 매매 시장으로 밀어내고 이게 다시 집값 전체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보고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월세 가격의 상승은 다시 매매 가격의 상승에 기여하고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월세 상승이 그냥 월세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연쇄적으로 집값 전체를 자극해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셈이죠. 한국에만 있었던 이 전세라는 제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한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저금리, 공급 부족, 치솟는 주거비 이런 문제들은 지금 전 세계 모든 대도시가 겪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오늘이 어쩌면 다른 대도시들의 내일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